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상호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체크 많이 하셨을 겁니다. 2월 24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.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기 참석에 대해서 고려 중이다. 보통 이게 관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엔터도 흐름이 좀 나쁘진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 이게 지금 일정을 앞둔 상황 속에서 중국 관련해서 소비주들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때가 된 걸까요? 중국 소비주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과 방문 좀 했을 때 그렇죠. 한한령 해제를 좀 요청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거에서 후속적인 어떤 메시지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었고 특히나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 시진핑 주석이 좀 참석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그냥 방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 대한 완화된 기조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포용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엔터주에 좀 가장 강하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의 화장품, 카지노, 여행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이 중국에 관련된 수요가 일부는 좀 회복되면서 수익 지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. 다만 우리가 좀 예상했던 과거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이 돈의 규모가 좀 더 줄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먼저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뀐 것이죠. 과연 과거에는 면세점에서 해당되는 한국산 화장품을 많이 싹쓸이를 좀 해갔다면 지금의 경우에는 가성비 위주의 올리브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에 관련된 가성비 쇼핑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화장품이 고차원 트렌드라고 해서 자국에 관련된 화장품 브랜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즌에 비약적인 좀 성장을 했어요. 그래서 화장품에 관련된 품질이 한국산보다 중국산이 좀 크게 좀 떨어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벌크형으로 원료를 가져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이제 방식들이 좀 보편화된 그런 점들 감안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어떤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 화장품 섹터의 어떤 수급 요건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영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 중국의 이 영향력 관점에서는 관광 수요라든가 여행객 수요가 재차적으로는 좀 회복률이 좀 더 증가되는 그런 흐름들인데 과거와는 좀 수급적인 지표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엔터주에 좀 영향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단기적으로는 엔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전반적인 중국 소비주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조선이 개장하고 나서 그래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조선 빅3가 지금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. 근데 기사 보니까 수주는 또 중국 쪽에서 싹쓸이를 해갔다라고 합니다. 그럼 이제 중국 쪽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도 엔진은 한국산으로 달아달라라는 그렇죠.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조선 안 그래도 많이 너무 올라서 가격도 그렇고 밸류도 부담이 좀 있었는데 같이 좀 수혜 받을 수 있는 엔진을 지금 보는 건 어떨까라는 관점도 좀 궁금하거든요. 국내 엔진사 특히나 HD 현대만리솔루션의 경우에는 HD 그룹 안에 관련된 밸류체인 그래서 수주 성과 연동된 납품처는 HD 그룹 조선 계열사들의 많은 공급을 하고 있죠. 하나 엔진의 경우에는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에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의 대형 조선사들의 공급 비중이 국내와 중국으로 좀 우리가 그 비율을 좀 봤을 때 5대5 내지는 한 6대4. 그러니까 중국과 국내 기업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국내가 소폭 증가하거나 또는 중국이 좀 소폭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수주 성과가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역 양국 관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지표들은 다소 수주의 연동 성과들은 좀 제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엔진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DF 엔진이라고 좀 불리려고 했는 이중 연료 엔진이에요.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엔진을 좀 구성합니다. 디젤로 평상시에 주행을 하다가 암모니아라든가 좀 에탄올이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그러니까 친환경 어떤 에너지를 대체 연료를 좀 쓰면서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는 엔진을 이중 연료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탄소 배출권 규제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들 때문에 앞으로는 엔진을 DF 엔진으로 좀 전환돼야 되는 그런 전환율을 주시를 해본다면 엔진 업종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어떤 성장이 좀 기대될 수 있겠고 특히나 LNG 선박에 관련된 어떤 이 엔진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인데 이 부분은 트럼프 정책 수혜주 안에서 오히려 천연가스에 관련된 개발들 특히나 최근에 이 관세 협상이라는 부분들은
미국의 천연가스를 팔기 위한 수단이다. 자,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LNG 선박 내지는 LNG 선박에 공급을 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어떤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탑픽을 하나 엔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국과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예상될 수 있는 엔진 쇼티지, 공급 부족 사태에 관련된 단가가 상향돼서 이제 반영되는 효과들을 보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이익에 기여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내 주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